최상목 권한대행 건과 관련된 문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도 제2의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처벌하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언대로 야당이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줄 탄핵에 이어 줄 고발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영장 집행 협조 경호처에 지시해달라라고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회신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 최상목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 조치 취할 것이다라며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내란 행위로 뭔가를 탄핵하거나 고발하진 않았어요.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줄 탄핵에 이어서 줄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야당. 그리고 관저에 방문한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오늘 나와 계신 나경원 의원, 김문수 장관, 정강훈 목사 등등도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관저에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을 내란 공모 등으로 또 고발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공모, 관저에 방문했다고 내란 공모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겁니다. 저기 보세요. 계속 내란 나오면서 내란죄는 또 뺀다니 참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니 계속 지금도 내란이에요. 계속 내란. 내란 공모 말뿐마다 혐의로 고발 당하실 내란, 처지에 처하셨는데 공모, 내란 선전 우리가 하는 건 예. 전부 내란이래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감 없습니다. 조만간 내란 공모 혐의로 고발되실 수도 있는데. 뭐 아니 이미 내란 선전죄로 이미 고발 한 번 했어요. 아, 이미 한 번 더 선전죄로 당하셨습니까? 네. 아니 저렇게 모든 게 내란인데 네. 그래놓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는 뺀대요. 네. 이거 정말 뭐 말장난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 사기 탄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뭐 대통령의 계엄 여부에 대한 판단 국민들 하실 거고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그걸 차치하고 아까 박수 의원님 환율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대외의 어떤 공신력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관련하여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내란죄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질렀다라고 규정하고 여차하면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추미애 의원이 꺼내 들었는데 만약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럼 앞서 이제 얘기했던 어떤 국가의 공신력이랄지 아니면 국가의 안정 문제가 상당히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김영주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탄핵을 하지 않고 고발 정도로 한다는 것은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이분 다 이긴 게임 다 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가 정확하다 안 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결집돼 있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 대통령의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다음에 다음 대선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에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성의 문제를 여당한테 묻지 않고 지금 야당한테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톤 다운해서 겨우겨우 탄핵을 고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저는 저 줄 고발조차도 결국에는 어떤 비판을 당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다뤘던 공수처 문제 예. 또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 이 부분 때문에 빨리 해야 될 헌법재판소도 빨리 해줄 수 없어요.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당이? 예, 그럼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현재 정말로 이 여당에 실망했고 대통령이 실망한 중도층을 잡으려면 더 안정성이 있고 수권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 다르고 초조해 하고 윽박 지르고 뭐 총을 맞아서라도 끌고 오라 이런 얘기가 초조함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초조함을 국민한테 보입니까? 그래서 왜 초조하냐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초조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 길을 가는지 저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 아까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이 탄핵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결정을 민주당이 합니까? 헌재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유능합니까? 지금 민주당 바보 같지 않다라고 인정해 감사한데 민주당 바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방금 유능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하면서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이 모든 일들이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만드는 시나리오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이재명 조기 대선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어떻게 기승전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저희도 국민과 함께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했습니까?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목 3인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선출해서 보내면 즉시 하도록 돼 있잖아. 왜 헌법 안 지킵니까? 법률 왜 안 지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보고 위법하다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상목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그 내란 특검의 특검 후보자들을 즉시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3인 중에 2명만 선별해서 누구 권한으로 임명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탄핵하면 좀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걱정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계속 기다리고 한덕수 2번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 3명 중에 나 그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즉시 하게 돼 있는 걸 안 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담화가 나오자마자 환율이 급등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환율이 급락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 불안정성을 민주당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서 하게 돼 있는 그런 일들을, 의무들을 권한 대행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인내하면서 예.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왜 그것이 민주당의 탓입니까? 예, 방송 시간상 30초 남았는데 반론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경원 의원님. 뭐 헌법재판관 이야기하려면 또 한참입니다. 네. 자업자득이에요. 본인들이 그때 방통위원장 건 결론 내리지 않게 하려고 헌법재판관 추천에 있어서 우기고 안 했던 거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행들에 대한 압박은 결국은 빨리빨리 뭐든지 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최상목 대행도 경호처에 대해서 지시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이 또다시 국민들을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법치주의를 지켜야지만 국론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에 모든 국민들이 승복하고 통합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예. 야당도 부당한 압박은 그만둬라. 또 너무 이재명 대선 시기에 모든 것을 맞추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